일본 뒤흔든 쌀 파동, 한국 와서 사가기도. 일본 쌀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 여행 간 일본 사람들이 쌀을 사간다. 그래서 이게 일본 뉴스에 나와서 꽤 말이 많았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쌀을 사가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 뉴스에서도 꽤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 왔는데 뭐 기념품 뭐 사가나? 라고 해서 봤더니 가기 전에 마트에 들려가지고 와, 한국 쌀은 일본 쌀의 반값밖에 안 하네요. 쌀 사갈게요.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아마 한국 뉴스에서 막 나오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도 그 TV 뉴스에서 봤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이제 일본에서 뭔 일이 있나? 일본 사람들 왜 쌀을 사가? 그죠? 예, 일본이 뭐 그렇게 쌀도 못 먹는 그런 후진국은 아닐 텐데 굳이 쌀을 약간 이런 느낌 드신 분들이 계실까봐 현재 일본에서 이제 이 쌀이 어떤 상황이고 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사가는지, 예, 거기다가 일본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컨텐츠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본 3월 소비자 물가 3.2% 상승, 쌀 가격 급등에 2달 만에 확대. 당장에 여기 관해서는 저희가 영상을 정말로 많이 만들었거든요. 예. 작년부터. 예, 정말 지속적으로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걸 만들고 있는데 이게 안 내려가요, 쌀 가격이. 예, 어떤 상황이냐면은 요런 상황인데 현재 일본의 쌀 가격이 14주 연속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작년 4월 달에는 5kg당 2,068엔, 우리나라도 한 2만 원이죠, 5kg에. 이었던 쌀이 2015년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의 전국 평균을 봤을 때 4,214엔, 42,000원이다, 5kg가. 그러니까 2배를 넘었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MBC, 일본 뒤흔든 쌀 파동, 한국 와서 사가기도. 연합뉴스TV, 일본 쌀값 전년 대비 92% 폭등, 한국 쌀 사가기까지. 한국경제, 너무 싸잖아. 일본 관광객들 한국서 앞다퉈 사간다는 이것. 그래놓고 쌀이죠. 예. 기본적으로 다 이제 뭡니까? 예, 일본 쌀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 여행 간 일본 사람들이 이제 쌀을 사간다, 라는 식으로 뉴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게 처음에는 좀 뭐라 해야 됩니까?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냐면은 요새 비행기 탈 때 예, 뭐 맡기는 짐도 뭐 있잖아. 저가 항공사는 뭐 15kg까지라든지 자기 뭐 옷이란 이런 거 들고 나면 뭐 넣을 것도 잘 없잖아요. 근데 쌀 사가려면 5kg 정도 사갈 거 아닙니까? 아깝잖아요. 이거 가져갈 수 있는 짐 대비에 어찌 보면 이제 이득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국이 일본에 왜 반값이니까 어쨌든 뭐 5kg 사면은 간단 계산하더라도 우리가 한 2만 원 이득은 확실하게 나오네. 예, 라는 계산이 나오다 보니까 플러스 또 뭡니까? 일본 사람도 약간 그런 게 있죠. 호기심이 있죠. 평소 때는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한국에서도 그 일본 쌀 고시히카리 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판 고시히카리는 어떤 느낌일까 싶어가지고 사가는, 예,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뉴스가 일본 그 야후 메인 페이지에 떴어요. 쌀 가격이 일본의 반값, 한국에서 쌀을 구입하고 돌아가는 일본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한편 반입할 때는 주의도 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기사를 보고 그냥 쌀을 사서 캐리어에 넣어서 오면은 일본의 검역에게 줬더 맞대 이래가지고 잡힌다. 그러니까 미리 신청을 해야 돼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쌀을 얼마나 수입을 해 갈 겁니다. 이래가지고 검역을 통과를 시킨 다음에 해야 되니까 사오는 건 좋은데 사올 때 주의하세요, 라는 식으로 일본 TBS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던 겁니다. 잘 신고해야 된다. 그렇죠. 아마 서울 분들은 아실 건데 그 서울역에 있는 그 롯데마트 있잖아요. 여기 가면 한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TBS도 아는 거지. 롯데마트 딱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이제 다 일본 관광객이야 거기. 그지? 공항철도 타기 전에 거기서 마지막으로 쇼핑해서 가거든요. 딱 잡아가지고 이제 왜 쌀을 사갑니까? 라고 하니까 쌀 가격을 보면은 일본의 가격 오르기 전 가격이랑 비슷하니까 그냥 여행이 왔는데 좀 사가는 게 낫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실제로 일본 방송사가 일본 사람들이 사가는 거를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거죠. 당장에 아까 TBS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사히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이게 일본 뉴스에 나와서 꽤 말이 많았어요. 나라가 왜 어떤 상황이길래 사람들이 여행 가서 쌀까지 사와야 되냐 라고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현실에 대해서
좀 화를 내는 좀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예. 음. 그래도 5kg 42,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42,000원이면은 그래도 이 정도 오를만큼 올랐다고 느끼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멀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 오키나와입니다. 쌀의 소매 가격이 5,000엔을 돌파했다. 이게 참고로 제일 비싼 쌀인 고시히카리를 제외한 겁니다. 1kg당 10,000원 쌀 가격 50,000원. 말도 안 되네. 말도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뭐 오키나와는 원래부터가 좀 유통이 좀 어렵잖아요. 예, 일본 제일 남쪽에 있고, 그지? 거의 대만인데 비싸다는 게 있었지만 그래도 이거는 도를 넘었다. 라는 말이 좀 생기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예, 그런 상황에서 예, 박간혜가 예전 영상에도 이제 다뤘는데 일본 정부가 이제 비축미, 예, 흔히 말하는 뭐 재난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유사시를 위해서 비축해둔 쌀 21만 톤을 이제 방출하겠다. 이 쌀을 방출하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낮아질 것이다. 라고 일본 정부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쌀을 이제 방출을 했습니다. 3월 달부터. 실제로 뉴스에서도 3월 말쯤에는 조금 내려갈 것이다.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더 올라가고 있어요. 이상하죠. 일본에서 이 비축미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4월 18일 아사히 신문입니다. 비축미 소매점에 도착한 것은 0.3%. 소매점은 일반 슈퍼잖아요. 슈퍼에 이게 진열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좀 뭐랄까 의미가 없죠. 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이걸 막 조사를 합니다. 도대체 뭐가 원이냐 이번 비축미에 관해서는. 일본 비축미를 정부가 입찰제를 했어요. 자, 21만 톤을 뿌릴 건데 제일 비싸게 주고 사는 업체에게 자 우리 팔 겁니다라고 일본 정부가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비축미를 누가 사갔냐? 90% 이상을 JA, 예, 재팬 어그리컬처, 예, 일본 농협이 다 사갔습니다. 90%를. 이게 1차 비축미예요. 1차로 했는데 잘 안 풀렸어. 2차로 또 풀었습니다. 비축미 2회체 방출, 일본 농협 94% 낙찰. 늘어나네요. 늘어났죠. 예. 이 친구들이 이제 쌀을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해요. 근데 이 쌀이 풀려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 JA 역시 좀 문제가 아니냐. 이 친구들이 왜 가지고 이걸 빨리빨리 하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좀 말이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저 일본 농협이 너무 많이 가져갔네, JA가.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를 늘려드릴게요. 라고 일본 정부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일본 사람들은 이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건 뭐예요? 입찰이잖아요. 지금까지 큰 업체들끼리 했는데 일본 농협이 다 가져갔어. 중소업체가 들어와. 써내는 가격이 일본의 거대 농협보다 비싼 가격을 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못 써냅니다. 업자가 더 늘릴게. 니들이 원하는 공정경제니까 의미가 없어요. 비축미는 일정 금액 이상으로 팔면 안 된다. 비축미는 이 가격으로 팔아라. 라는 식으로 가격 지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그렇죠. 왜냐면 지금 쌀 자체는 있는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가격을 좀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뿌리는데 이상하네요. 그렇죠. 제 느낌이 오죠? 제가 예전 영상에도 이런 걸 다뤘지만은 일본 정부는 쌀 가격을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약간 이런 좀 쌀 관련해가지고 이런 이득단체, 이익을 얻는 곳이 있다 보니까 그쪽을 위주로 일부러 좀 조정되는 쌀 가격이 아닌가. 라는 식으로 일본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당장에 일본 농협은 저렇게 있잖아. 쌀을 많이 사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비축미를 쌓아놔더라도. 왜 상관이 없을까? 비축미는 여러분, 정부가 유사시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 방출해서 팔았대잖아. 근데 이게 1년 내에는 또 똑같은 양을 사드려야 되는 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농협은 지들이 다 샀잖아. 안 풀어. 갖고 있어. 정부가 또 야 우리 비축미 저번에 줬던 거 돌려줘. 그래요? 그럼 이 가격에 사가서 또 되팔 수 있는 거예요. 정부에게. 그러니까 언제든지 환불 가능 재고 같은 느낌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거 말이 안 되죠. 전체적으로. 예, 룰 자체가.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눈에 보이는 문제점이 다 있는데 이걸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오냐 그러면은 쌀이 비싸잖아. 그러면은 쌀 대신에 다른 걸 쓰면 되네.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4월 18일 NHK 뉴스입니다. 쌀값이 너무 올라갔네요. 예, 있잖아.
밥 한 공기가 이제 식빵보다 비싸지고 있다. 이래서 일본 민간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보리를 넣어가지고 양을 늘리는 거예요. 찹쌀보리라는 게 있다면서요. 예, 그걸 넣으면은 이게 양이 더 늘어난대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야, 역시 이제 이 쌀 가격이 비쌀 때는 보리는 싸니까 보리를 좀 넣어가지고 이제 좋게 말하면 잡곡밥이죠. 예. 예. 절약과 건강의 효과. 기가 막히. 그냥 백미만 하면 비싼데 보리 섞으면은 가격도 내려가. 잡곡이니까 건강해져요. 일석이조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기가 막히다니까 이러면 이게 뉴스가. 예. 아주 일본스럽네요. 그렇죠.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뭡니까? 일본 경제신문입니다. 편의점 도시락, 또 원래 일본은 그냥 쌀밥이었는데 이 편의점 도시락 내에도 뭡니까? 보리, 잡곡밥. 이제 가격을 안 바꾸고 도시락을 팔려면은 이제 보리밥으로 만들어야지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를 굴려서 절약을 하면은 이 비싼 쌀값 세상을 버텨나갈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버티자라고. 버티자. 절약하자. 할 수 있어. 진짜 보릿고개네요. 예. 보리밥만 먹으면 또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또 다른 게 나옵니다. 쌀값이 1년 만에 2배가 되었다. 35.9%가 먹는 빈도가 늘었다. 이 쌀밥 안 먹어요. 너무 비싸. 자, 그럼 사람들은 뭐 먹어?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쌀 대체 주식으로 하고 싶은 식품 최다는 우동 68.7%. 그 다음에 빵 67.1%. 그렇죠. 말이 앙뚜아네뜨입니다. 쌀이 없어? 우동을 먹으면 되지. 빵을 먹으면 되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일본은 아직까지 우동, 빵 싸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아까 뭐 우동이나 빵뿐만이 아니라 쌀 급등으로 저녁 시사는 파스타다. 16.5% 증가. 구세주 메뉴래요. 싸니까. 일본 가정을 지키는 구세주. 이거 절약 생활 하려고 할 때 음. 파스타 구입하는 분들 많아요. 싸니까. 당장에 아까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NHK 뉴스에서도 편의점 도시락에 아까 보리밥 넣는 도시락도 있지만은 밥 위에 이 파스타 면 있잖아요. 쫙 깔아가지고 볼륨 있게 만드는 거예요. 밥 대신에. 그러면 뭐 있어 보이잖아. 뭐 보리밥, 우동, 파스타, 라면도 있다. 라면도 먹으면 되지. 이래가 라면도 지금 잘 팔리고 있답니다. 밥이 비싸면 다른 거 먹자. 그렇지, 그렇지. 지금까지 그지 백미, 흰쌀밥만 먹었던 거는 여러분 오히려 편식인 거예요. 이번 기회에 다양한 걸 드세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 뉴스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 쌀 가격이 비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꾸는 거야. 쌀이 비싸면 내가 쌀 안 먹으면은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이렇게 미디어도 이런 걸 어쩌면 좀 약간 유도시키는 게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비싸게 쌀 돈 주고 사 먹으세요? 보리밥을 먹던지 알아서 사세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느끼잖아요. 쌀 가격이 높은 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좀 여론의 조장이라고 해야 되나? 예, 기가 막힙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비싼 쌀 가격, 뭔가 좀 누가 봐도 구리인데, 쌀이 없는 건 아닌데 일본에 없는 쌀은 아닌데 이상하게 쌀 가격이 비싼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뭐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이 중에 좀 충격적인 뉴스가 좀 많이 뜨는 겁니다. 예. 이 뉴스를 보고 저도 이거를 보면서도 일본이 안 바뀌면은 답이 없다고 느낄 정도의 뉴스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일본 요미우리 TV입니다. 쌀 급등 여기는 5kg에 6,000엔을 넘어간다고 하네요. 2학기의 급식 빵이 주 3회 시장이 아동들에게 사과 이래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일본의 초등학교 급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이들에게 줄 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같으면은 쌀밥이 나오는 끼니를 빵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네 시장이 등장을 해가지고 얘들아 빵이 좋니 밥이 좋니? 밥이요. 미안하다. 비싸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뉴스에 내보내는 거예요. 진짜 예. 그래요. 시장님 나와서 그렇죠. 미안해. 좀만 버텨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래도 자라나는 아이들이 먹는 거는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안 그래도 그렇게 급식이 맛있어 보이진 않지만은 쌀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급식비가 올라간다는 이런 뉴스. 이거 뭐지? 일본 사람인 제가 봐도 뭔가 물음표네요. 그렇죠. 급식이 참 뭐라 해야 됩니까? 절밥이죠. 예, 예.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죠? 왜? 너무 급식이 야 이게 쟤들이 뭐 교도소도 아니고 전쟁 중도 아니고 무슨 일이야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일본에서 옛날부터 나오던 말이에요. 예, 이게 작년 8월달 뉴스입니다.
전국에 만연하는 형무소 식사보다 심한 급식의 실태. 일본에서는 각종 SNS 같은 데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게 홋카이도 하코다테에 있는 학교의 급식입니다. 또 이런 급식도 있고. 이건 이제 부모가 이제 애 급식을 사진 찍은 겁니다. 장난이 아니죠. 이런 급식조차도 뭡니까? 빵으로 대체한다 이런 말 나오니까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본에 있는 예를 들어 초등학교 아이를 둔 부모님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급식이 나오는 학교에 애를 보내고 싶어요? 아니면 뷔페식으로 먹는 그런 좀 좋은 사립형 초등학교 보내고 싶어요? 먹는 거 하나만으로도 보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일본에서 특히 자본주의 사회가 만연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도를 넘는다고 해야 되나? 도를 넘는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게 좀 많이 보입니다. 일본에서. 지금 급식에 대해서는 미안해요 한마디로 끝내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이 정도로 이제 뭐 사회가 뭐 혼란스러우면 완전 이건 뭐 정치권부터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뭐 니 죽고 내 살자 할 것 같지만은 이번 쌀 파동이 그렇게까지 일본 흔히 말하는 정치권에 영향에 못 줘요. 왜냐면은 야당도 엄청나게 목소리를 높이진 않아요. 여당도 그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이진 않아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게 쌀 가격이 높으면은 누군가에게 득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흔히 말하는 투표층에, 지지층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본 물가 상승 그거 좋은 거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일본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막 쌀 가격에 대해서 뭐 정치 뭐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 안 납니다. 정치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이런 상황에서 일본 사람들이 뭡니까 여론조사를 했어요. 어떤 여론조사를 했어? 이번에 쌀을 방출했는데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쌀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생각한다가 16%, 쌀 가격은 앞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3%예요. 쌀 가격이 높은 건 정해진 거예요. 정해졌으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은근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가격은 유지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예.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뭡니까? 예, 일본 니테레입니다. 비축미 방출했는데 쌀 가격이 왜 내리지 않을까? 전문가. 업자에게 부족의 불안과 가격이 침착되는 건 언제? 이래가지고 이제 막 나오죠, 이제. 제가 항상 이 쌀 가격 때마다 얘기하지만은 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격이 늘 비슷합니다. 이 비축미가 유통이 다 되면은 가격은 어느 정도는 이제 정상적으로 내려간다. 자, 일본 종합연구소의 연구원 6월 말에는 3,500엔. 그 다음에 뭐 유통경제연구소 5월 중순에게는 3,000엔대 후반. 그러니까 3,800, 3,900엔. 그 다음에 대학교 교수님 3,600에서 3,800엔. 쌀 가격이 지금 4,000엔 이상, 이건 이상한 건 맞는데 얘가 내려가서 옛날처럼 일본 쌀 가격이 2,000엔대로 떨어지냐? 이런 미래는 없어요. 이미 그런 미래는 사라진 미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내려가지고 한 3,500엔, 5kg당 35,000원. 와, 싸다! 기가 막히다! 드디어 쌀이 정상화가 되었어! 이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때부터 있잖아? 예, 물량 한 5kg, 우리한테 35,000원 정도는 이제 쓱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미래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좀 사람들이 좀 이제 쌀에 대한 가격 인식을 이렇게 바꾸는 예, 그런 게 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일본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데모를 이제 한다라든지잖아요. 또 뭔가 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아까 나왔잖아요. 쌀이 없어. 애들 줄 밥도 없어. 보리밥 먹으면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안 변하지. 쌀이 비싸면 빵 먹으면 되잖아. 빵 먹으면 되지. 쌀이 비싸요? 다른 거 많이 있잖아. 우동도 있고 파스타도 있고 많이 있잖아. 일본 하면 유명한 면 요리 많이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모델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문제의식을 좀 다르게 가진 게 많이 있죠. 예, 근데 그런 점에서 뭐 아까 말한 학교 급식이라든지 예, 그런 식으로 번지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의 쌀이 비싸서 이상한 게 아니라 일본은 쌀이 비쌌네? 너무 올랐네? 어쩔 수가 없네? 그러면은 한국 간 김에 쌀이나 사가자 라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우동이라든지 빵을 구입하고 한국에서 쌀을 싸면 되잖아. 쌀 사면 되잖아. 일본보다 더 싸니까 사가면 되네. 좋은 기념품이야. 굿! 이렇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한국 가서 사오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지금 이 일본 내 쌀 가격에 대해서. 근데 그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으니까 한국이 더 싸네 사가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행동 패턴 자체가 뭔가 좀 많이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식으로도 좀 많이 보이네요. 예. 오상이 예전 영상 때 있잖아요. 전부 자체가 약 3,500엔 정도 5kg당. 그런 가격이 정상적이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뉴스를 소개했었는데 진짜 그렇게 가네요. 그렇죠. 이게 저도 보면서 깝깝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 쌀 관련해서 왜 많이 올리냐면은 저는 일본에서 선거권이 없어요. 선거권도 없고 아무도 못하지만은 외국이니까. 근데 저도 이제 일본에 있으면은 이게 작년에 이때부터 시작된 일이거든요. 8월 정도부터.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일본 사람들이 슬슬 이제 뭔가 좀 하겠지. 이제 작년 연말. 야, 많이 올라갔다. 이 정도면 이제 일본 사람들 이제 곡소리 좀 내면서 이제 뭔가 좀 요구를 하겠지. 지금 아무 일도 안 나요. 일본은 어쩌면 이런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구나. 반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발을.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일본 내에서 예, 그런 일본은 어쩌면 정해졌으면 어쩔 수 없지. 내가 그걸 레볼루션 뒤엎고 바꾸는 게 아니라 비싸면은 내가 절약을 하고 내가 우동을 먹고 우리 아이가 밥을 한 끼 덜 먹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이런 쌀 파동 그리고 일본 사람이 한국 쌀을 사가는 이유 왜? 일본이 쌀이 비싸니까 한국에서 쌀을 사간다. 정말 당연한 원리 어찌 보면 그런 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 오늘 내용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오늘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깝깝하죠. 야, 저게 될 때까지 놔둬두는 것도 좀 문제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일본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서민 생활이 힘들어요. 일본 사람들이 뭐 착취를 당해요. 일본 서민들 뭐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제가 이런 영상을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일본 사람들이겠습니다. 그거를 수긍을 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감내를 하니까 그런 겁니다. 예, 생활이 어려워요. 내가 아끼면 되지. 경제가 안 좋아요.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되지. 밤낮 없이. 다른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상황에 적응을 해간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번 쌀도 마찬가지잖아요. 쌀 가격이 비싸면 쌀을 적게 소비하는 쪽으로 내가 적응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제시 되지 않으니까 저런 식으로 가격이 있잖아요. 주구장창 올라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쌀이 비싸니까 이거 한국 여행 간 김에 쌀 사야 되겠네. 라는 이런 식으로 사고가 이어진다는 거. 그 전에 할 게 더 많은 데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저런 관점 있잖아요. 야, 저건 뭐 들고 일어나야 된다라든지, 야, 저거 뭐 이권부터 해서 저거 빨리 해야지. 이렇게 느끼는 게 일본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게 있기 때문에 한일 양국 간에는 뭐 국민성도 있겠지만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정반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좀 한국과 일본의 이런 차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게 좀 나온다는 겁니다. 예.